네, 안녕하십니까.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이 한자리 오손도손 모여서 인사이더들의 세상을 조명해보는 그런 팟캐스트 아싸라비아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제 나머지 패널들 자기소개하세요. 되게 성의 없다. 제 나머지 패널 그 좀 기분 나쁜데. 저번에 보좌관이라 그러고 저 그전에는 왼팔 오른팔이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된 인격체 인비텐던스. 왜? 인비텐던스는 그건 뭔 뭐지? 소리야? 그거는 네, 영어에 영어야. 약간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 아. 쓰레빠짱입니다. 쓰레빠짱 안녕.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네, 작은 손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어느새 200을 넘겼네요. 200 넘겼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타이밍을 살짝 놓쳤습니다. 지금 현재 녹음하는 시점에서 한 216명 정도. 와. 이 중에 제 생각에 제 팬은 한 180명 정도로 생각을 이건 하고요. 잘라주시고요. 네. 자축할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구독자 3명에서 시작해서 와. 그 3명 중에 제가 있었다는. 그렇죠. 이번에 미니 코너라서 손이 미니하신 분이 준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작은 손님의 첫 미니 코너 이번에 본인이 특별히 준비를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작은 손의 작은 뉴스. 아무래도 그 작두님이 짜투리 뉴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표절했죠. 어때요? 그 작은 뉴스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뉴스인가요? 예, 짜투리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요즘 조금 논란이 되고 조금 논란이 아니라 꽤 큰 논란이 됐죠. 진짜요?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포털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지워야 할 중국 예. 앱. 59개, 뭐 70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제 달아놓고 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지워야 하나요? 그 이유가 네. 보면은 이 중국 앱들이 개인 정보를 몰래 빼간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들을 써 내려간 거고요. 그 기사들은 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던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리스트가 뭐 있다 이런 내용들의 그 거의 복사 붙여넣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커뮤니티에서 꼭 지워야 된다고 리스트를 업한 거면 네. 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거네요? 네. 사실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자보다 나으시네. 아니 이거 이 리스트가 공개되고 나서 네. 전부는 몰라도 틱톡 하면 다 알잖아요. 네. 틱톡을 비롯한 꽤 유명한 앱들이 몇 개 포함돼 있어. 예전에 얼굴 이렇게 바꿔서 화장해 주는 앱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 리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말씀하신 틱톡도 있고요. 네.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위챗, 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QQ, QQ? 예, 유라이크, 그리고 뭐 비고 라이브 등등의 그리고 게임들도 있습니다. 소녀전선, 네, 소녀전선 유명하죠. 뭐 그런 등등의 유명한 게임들도 꽤 들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 메이투 같은 거는 화장시켜주는 앱인데 뭐 우리나라 앱스토어에서 뭐 1등도 할 만큼 진짜? 꽤 인기 있어. 여기서 혹시 깔려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종종 쓰니까 알리 깔고 그게 뭐예요? 예,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네. 중국의 이제 해외 전문 판매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고기가 좀 싸고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이제 구비돼 있어서 뭐 중국의 아마존처럼 아마존 같은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호텔스닷컴이라고 네. 그것도 지금 그래요? 지워야 될 앱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전 사실 중국 앱 많이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써야 돼요. 위챗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다양한 중국 앱들을 저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도 그렇고 뭐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되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짜친 인간을 중국 정부에서 내 개인 정보를 빼다가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이며 뭐 굳이 뭐 빼가도 나한테는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긴 한데 네. 왠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중국 앱들이 우리의 은행 정보라든지 뭐 되게 민감한 이런 핵심 정보들을 빼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틱톡, 아까 말씀하셨던 틱톡인데 네. 틱톡이 무단으로 클립보드 정보에 접속을 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앱들이 무단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에 접근을 했다. 네. 그러니까 클립보드 내용이 정말 민감한 개인 정보인가라는 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데. 그런데 그거를 알리지 않고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들은 모든 정보들이 중국으로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사실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사이가 나쁜 지금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앱들을 쓰지 말라라고 권고한 것들을 모아서 한국 누리꾼들이 네. 그런 리스트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내용은 틱톡의 사례를 봐서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뱅킹 정보가 그냥 나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거는 막아주는 프로그램들도 현재 있고 그 자체 은행 앱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무엇을 보고 있다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수집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사실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관이 있죠. 처음에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약관에 동의를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약관이 꽤 기니까 일일이 살펴보는 사람이 잘 없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무슨 권한을 쓰게 해달라 하는데 그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정보는 이 앱이 가져갈 수 있는 뭐 네네네. 그렇게 되는 구조인데. 그런 게 기본이고요. 네. 틱톡이 과징금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약관에조차도 클립보드의 접근 내용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쓰는 중국 앱들이긴 한데, 근데 과연 중국 앱들만이 문제인가? 너무 중국 앱 몇 개 막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앱들만이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국내 언론에는 다 중국 앱 몇 개, 중국 앱 지워야 될 중국 앱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중국 앱을 까는 내용들밖에 없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중국만의 문제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들이 참 찾기가 힘들어서 한참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다가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중국 앱들이 문제인 것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앱 말고도 ABC 뉴스, CBS 뉴스,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등 17개 뉴스 앱. 이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난다긴다 하는 언론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무단으로 클립보드에 접근한 앱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그거를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중국 앱을 일부 중국 앱들을 다 리스트화해서 깔지 마라, 지워라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네 나라의 이 언론사들의 대부분의 앱들이 저명한 언론사 앱들이 대부분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고요. 어떤 앱이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클립보드에 중요한 내용들을 남겨놓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보통은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직접 누르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우회해 나가는 방법을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좌번호 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계좌번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뭐, 예. 그러니까 약관에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런 거죠. 제가 그거 지금 들으면서 틱톡 한번 깔아보면서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 보니까 당사한 기아가 계정을 생성하고 본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당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의 상호작용하는 거를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 기아에게 제공하고 본 플랫폼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아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누구와 정보를 공유하는가? 도움을 주는 제3자, 즉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 같은 제3자와 기아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뭐 그리고 뭐 광고주 이런 데다가 필요한 광고 우리와 연관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넘긴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약관 같은 거 보면 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불법적인 앱이 돼가지고 아예 플랫폼 자체에서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 의심스러운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읽어보면 좋은데 읽어봐도 이게 굉장히 딱딱한 법률적인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딱 직접적으로 오진 않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불안하고 이런 리스트 돌고 이런 것들도 좀 더 앞으로 팩트 체크가 돼가지고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공연되는가 그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중국 나빠, 중국 앱 다 쓰레기야 이런 내용의 기사들만 넘쳐나서 그게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진짜 기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나라가 너무 저 나라는 저런 앱 만드는 나라야 뭐 이런 이미지로 좀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봐야 되지 않나.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광고주들한테 넘기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에 돼 있는 현재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더 비춰보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손의 작은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다면 민감한 주제, 근데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인데요. 정치인의 구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리다라는 말, 사실 이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정리정돈을 하고 가죠. 어떨 때 구리다라는 말을 쓰고 어떤 개념을 보통 실생활에서 우리가 구리다라고 하는지, 실생활에서 구리다요? 아니 뭐 주변 생활에서 내가 뭘 보고 구리다라고 하는지 그런 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그냥 되게 너무 촌스럽거나 음. 아니면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거나 약간 이런 거를 구리다라고 했는데 특히 오늘 하는 구리다는 뭐라 해야 되지? 구린 건 그냥 구린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어때요? 작은 손님 어떤 게 구리십니까? 글쎄요. 저는 구리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뒤가 구리신 분이 있군요. 무슨 소리야? 그냥 던져봤어. 진짜 못 어이가 봤네. 없네.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고 응. 가끔 저희 애들이 저한테 구리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 어떤 생김새, 차림새,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뭐 말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에 맞는 그런 뭐 생각이라든지 행동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어긋나고 엉뚱하게 나가면 나갔는데 그게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이면 나쁜 의미의 행동이라든지 나쁜 의미의 말이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구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스레빠짱님 말씀하신 어떤 유치함 그런 쪽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 근데 유치함 하면 또 뭡니까? 제가 랩을 한다고 죽부인을 흔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유치함 아니야. 그거는 구린 게 아니거든. 그거는 신선한 거지. 그건 참신한 후진 거고. 거야. 구린 거와 후진 거는 좀 또 틀린데. 맞아. 달라. 그 맥락이 없이 뭐 말하는 것도 저는 아재 개그에서 좀 어떤 되게 그 희열 같은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구린 건 아니다. 아재 개그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구린 건 아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야? 본인만 즐거운 거. 아하. 그게 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소통인데. 노공감. 내가 전에 아재 개그 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남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아재 개그라는 어떤 맥락을 벗어난 것을 이용해서 이제 판에 박히지 않은 신선함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소통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 말을 던졌다는 사실물로 내가 만족하고 갈갈갈 웃는 것, 요거는 되게 구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통의 단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힙합의 세상에 죽부인을 들고 굳어져 있는 힙합의 세상을 뒤틀어보는, 어디까지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지. 그냥
내가 이거를 하면 신선하겠다고 내가 생각해버리고 상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거기서 차단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구리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소통의 단전. 나와 너의 기준이 다른데 맞추려는 노력 없이 뭐 이런 게 핫해? 이런 게 재밌어? 그럼 나도 해야지라고 던지는 거 되게 구리거든요. 좀 그런 거를 너무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주제로 데려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상에서는 어떤 걸 보고 구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으세요? 그 약간 되게 된 이야기인데요. 엄청 옛날 얘기인데 좀 이 얘기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운 게 제가 말하는 어떤 구림이 세대가 다른 저보다 윗세대 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조롱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그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근데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 뮤지컬의 주인공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때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50대? 60대인가? 아무튼 50대인 것 같아요. 50대 정도 되는 이제 여자 주인공분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분 말고 이제 다른 남자 주인공은 이종혁 씨였어요. 이종혁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무명 때 네. 원래 뮤지컬이랑 연극하셨거든요. 아무튼 그 뮤지컬을 이제 보는데 그 50대 배우분이 되게 베테랑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약간 큐피트 같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약간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네, 역할인 약간 거죠. 사랑의 요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뮤지컬이다 보니까 막 춤도 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런 유행어도 막 하고 약간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행어를 하는데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100% 소화가 안 되는데 그냥 흉내낸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뭔지 알죠? 그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사를 치는 그분이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어에 대한 소화가 전혀 안 되시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하니까 막 싫다 구리다 이거보다도 약간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슬프다. 왜 슬프지? 보는데 왜 애잔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오그라드는 느낌. 오그라들기도 아니, 하고 그건 안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안 했으면 차라리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는 그거를 좀 더 조롱해서 세게 표현하면은 좀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약간 그런 게 소화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억지로 연출이 그걸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넣는 바람에 그 뮤지컬이 좀 구리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험이 지금 좀 생각이 나네요. 작은 손님은요? 저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리고 후지고. 근데 뭐 약간 하고. 이게 진짜 조금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그렇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할미넴 했을 때나 아니면은 요즘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막 약간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것들은 하나도 구리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구렸어요. 이 뭔가 그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 맞아요. 구림과 쿨함에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뭔가 너무 의도가 되면은 구린 것 같고 노림수가 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구린 것 같고 노림수나 의도가 없는데 그게 그냥 자기 자신한테서 진솔하게 묻어나면 그 쿨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뭐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저 그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손담비에 미쳤어를 부르는 거 그 우리는 굉장히 하나도 안 유쾌하게, 구렸거든요. 되게 유쾌하게 좋았거든요. 그 할아버지 자체가 그렇게 즐기고 본인 자신이 그대로 묻어 나오니까. 근데 왜냐면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자기 퍼스널리티가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구리거든요. 그건 되게 쿨하거든요. 근데 이건 구렸어요. 내가 보기에 그분이 그 유행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한 게 이 극 전체의 어떤 세련도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줬을 때의 그 좀 생경한 모습이었다면 그거는 구리지 않고. 그건 쿨한데. 근데 내가 의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하는 거는 구리다. 예. 젊은 세대한테 어필해야지라는 그냥 노림. 약간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약간 이럴 때. 그렇죠. 꼰대들이 꼭 젊은 사람들 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알아. 너희들 이거 뭐라고 부른다면서 하면은 바로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구림이란 게 있어요. 그 작두님 딸내미가 작두님한테 줄임말 쓰지 마라 했을 때 어떤 그런 구림 아닌가? 네, 그런 그러네요. 거죠. 여기 예전에 꽤 옛날 김진태 씨 만화에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가슴을 승가라고 한다면서 하면서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자, 다 같이 승가를 펴고 미래를 바라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구림이 그냥 구림이 아니라 이런 무지함 그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오는 이런 무지함이 성희롱까지 이어지는 그냥 오도네요, 그건 오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림을 진짜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어요? 아니 이건 평소가 아닌데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생각났어요. 어허. 방금 그 승가 얘기를 하면서 네.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네. 이회창 총재가 했던 굉장히 큰 말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뭐죠? 네. 그 이회창 총재가 이제 기자단하고 같이 어디 지나갔는데 네. 저기서 아이돌 팬들이 막 하면서 빠순. 예. 그러면서 이회창 총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었던 얘기가 빠순이라는 단어는 이제 되게 들어온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줬든지 뭐 어디서 봤든지.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되게 아는 척하면서 자기가 되게 젊은 신세대라고 난 신세대 용어도 안다. 그러면서 요즘 저런 애들을 빠순이라고 한다면서 그 걸걸한 목소리로. 나 갑자기 그게 확 기억이 나네요. 그게 진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림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욕한 게 되잖아. 그 심지어는. 당시에 이제 비하 단어였는데 네. 그게. 지금도 거의 지금도 좋은 건 아니지만 좀 그때보다 많이 희석이 됐는데 어쨌든 남이 특히나 할아버지가 나한테 빠순이라 하면 기분 나쁜. 2002년도의 역사가 그러니까요. 결국은 평소 이 사람의 댐댐이가 자신은 이 인물이 아닌데 굳이 요즘에 이게 핫하다 이게 좋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답시고 하면은 꼭 이런 무리수가 사다리다 사다리. 네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정치권에서도 아주 흔하게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어떤 게 좀 있었죠? 대선 주자들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랑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게임을 롤이죠. 네, 롤 게임을 같이 한다던가 그다음에 정세균 그분도 전 총리네. 그 정세균 전 총리가 다 총리들이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 총리가 문제야.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래퍼인가요? 네, 래퍼처럼 힙합, 네. 힙합퍼처럼 보이고 싶어서 번거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서는 뭐 하신 거야 그거? 아무튼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뭘 뭐 한것 했는지 같긴 잘 한데. 모르겠어. 근데 보긴 봤는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네, 들죠. 아무튼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하셨고요. 그리고 박용진. 그게 의원 최악이었어. 핫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항마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인데 이거를 심지어는 자기네 쪽에서 이제 그 컨텐츠로 만들어서 내놨는데 일하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인가? 당장 일어나서 춤을 추지 않고는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롤링을 이렇게 추는데 그것도 되게 못 쳐.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맥락도 없고 아마 엄청 잘 쳤으면은 그게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잘 출 수가 없어. 연습하면 되지. 아니 좀 타고난 춤꾼이 일 수도 있죠. 그 되게 민주당에서 춤 되게 잘 추시는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저쪽 이준석이 소위 말하는 20대 30대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러니까 네,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며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른바 말하면 이게 경솔한 쿨함이야. 쿨해 보이고 싶은데 진짜 쿨하지 요즘 않은 사람들이. 쿨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다면은 쿨함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들고 그걸 자기 것으로 체화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걸 내놓으니까 이거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경솔한 쿨함은 사실 여야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 태영호 씨인가요? 네, 그분도 이제 힙합으로 이번에는 2번 막 하면서 이번엔 제가 랩송을 가져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좀 그게 약간 최악인 게 박용진 의원이나 약간 그 전에 뭐 부캐로 노래하신 누구야? 부캐로 노래하신 분. 최문순? 최문순 전 경기도 지사, 아니, 강원지사. 강원지사. 그분 영상을 보면은 약간 웃음이라도 나거든요. 근데 최문순은 현 강원지사예요. 현 강원지사 네. 전 아니에요? 어쨌든 현 강원지사. 그 보면은 웃기기라도 하거든요. 최문순은 좀 웃기기더라고요. 네, 웃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근데 약간 캐릭터가 원래도 웃긴 분이죠. 덜덜이에 가까운 캐릭터라
좀 친근한 캐릭터라 원래 약간 약간 웃긴 잘 분인 살렸다고. 것 같아요. 저는 구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이제 원래도 전에도 몇 번 웃겼던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들로. 그리고 뭐 감자 팔 때 막 분장하고 뭐 그런 식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터뷰할 때 혼자 이렇게 뭐야 책가방 메고 나타나고 약간 이런 네, 잘 소탈한- 걸어오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그 두 사람 영상을 좀 웃기기라도 하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웃기지도 않고 보는 데가 불편해. 뭔가 보는데 불편했어. 웃기지도 않고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게다가 못하고 약간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거 왜 하지 굳이?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우리가 버스킹 하는데 가끔 술 취한 할아버지 들어서 춤추는 적이 있거든요. 그건 웃겨. 그러면 웃긴데. 아, 술 취한 거는 본연의 모습이니까. 어우 침을 왜 이렇게 뱉으시는 거예요? 저 래퍼입니다. 마스크하세요. 래퍼. 어쨌든 예 아무튼 재밌지도 않았어요. 어떤 포인트로도 좀 그냥 뭔가- 짜증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는. 내가 만약에 힙합하는 사람이면 나는 그거 너무 싫을 것 같아. 저는 모욕감까지. 네, 약간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모욕당한 느낌. 니들의 쿨함에 우리가 희생당하는 느낌. 왜냐하면은 비록 저는 죽보인을 들고 이제 힙합씬에 들어왔지만 저를 두고서 관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뭐 계속 좋은 작품들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구리다라든가 그렇게 좋은 나오는 작품이라고 자기가 말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뭐 레온이 말도 안 되는 랩을 하건 간에 뭐 머시베놈이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고 하던 간에 그 안에 있는 노력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문화에 대한 존중이 보이니까 결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좋고 싫고의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근데 이거를 힙합의 어떤 희화화만 해가지고 그거를 정치적인 메시지에 게다가 투입하려고 하잖아요. 응? 굉장히 나는 기분이 상하기를 떠나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모욕을 받은 느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2번 찍으세요 2번 이렇게 구호만 외쳐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모자를 거꾸로 쓰고 나와가지고 잘하지도 못하고 아니, 그 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1도 없는데 아니 이번에는 2번 요거를 왜 박자를 못 맞추지? 그 박자조차 못 맞추는 아니, 뭐 거에서 못하고 잘하고 기술적인 떠나서 거는 넘어가고. 네, 네.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요.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TPO라고 하나요? 예. 때와 장소와 그거 어떻게 풀어서 쓰면 뭐예요? 나는 오를 모르겠더라고요. 타임 플레이스는 알겠는데 오는 뭐예요? 그거 아니겠어? 오케이션이겠다. 오케이션. 그러니까 뭐 네. 그런 TPO를 못 맞추는 게 너무 생뚱맞은 TPO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막 이렇게 뭐 노래하는 것도 어떤 장소에 가면 그게 스무스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거고 그런 때가 있을 건데 너무 내가 이걸 해야만 해 하고 싶어 내가 이걸 해서 뜨고 싶어 뭐 이런 목적만 드글드글 하니까 욕망만 그런 목적도 전혀 안 느껴졌는데 영혼이 전혀 안 느껴져. 아니, 그러니까 이 목적은 하고 있었을 싶다는 거야. 생각도 없던 거. 내가 말했잖아. 소통을 하고 싶은 내가 이거 하면은 뭘로 보이겠지라는 그림만 있지 거기에 대한 노력 자체가 없이 노력도 없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 이걸 해서 내가 저 국민의 팀 뭐 사람들한테 위에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글쎄요. 했겠죠. 본인이 아무래도. 즐기지도 않았어요. 강원도 그 지사님처럼 본인이 즐기던가. 아 본인이 안 즐긴다고 딱 느껴졌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은 뭐 재밌어 하는 것 같던데 보는 우리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별로야. 불쾌함까지 느껴서 그렇지. 근데 섣부른 쿨함 얼마나 좀 위험합니까? 우리는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아웃사이더 시각에서 우리는 진짜 어떤 것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구린 게 너무 싫거든. 진짜 싫거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꼰대의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때와 장소에서 어긋나는 느낌을 그런 하나의 희화 내가 너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고야 만다 꼭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인정. 저랑은 별로 이렇게 손절. 같은 선상에 있고 싶지 않다.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예? 몰라서 다른 그래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저희 아웃사이더들은 저희끼리도 우리라고 하는 다릅니다. 거 너무 구려. 그런 것도 그리군요. 이게 이제 경솔한 쿨함은 소위 요즘 핫한 것을 그냥 내가 이용만 해먹겠다라는 섣부른 생각에서 오는 쿨함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피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메시지의 구림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이게 좀 평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뱉는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이거는 사람 자체가 좀 싫어지는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120시간 발언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이전에는 안철수 씨가 이제 정치권에 등장해서 토론회에서 말하는 거 보고서 수많은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신념이 묻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이 묻어나는 네, 거죠. 그렇죠. 그 던져놓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말 안 하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어떤 뭐 누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뭐 이렇게 했는가, 검사로 했을 땐 이 사람의 행동만 이제 좀 드러났더라면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주옥같이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막 온몸이 근질어가지고 긁고 지나가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록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게 많이 해가지고 시간별로 이런 것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7월 19일에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했고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 원하는 사람은 1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네. 뭐든지 뭔가 핑계는 있어. 근데 그 말하는 방식 자체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1도 없어. 7월 19일에 부정식품 발언을 했네요. 프리드먼은 부정식품이라고 그런다면 완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부정식품을? 네. 부정식품을. 불량식품이 아니라 부정식품. 부정식품이 뭐야?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네, 질이 좀 떨어지는 식품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음. 이 사람이 프리드먼 책을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조금 낮춰서라도 싼 가격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배를 불릴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의도는 이런 거 같은데. 약간 가축 취급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면은 너희는 못 살고 뭐 제대로 능력도 없는 것들 뭐 이런 좀 저급한 음식이나 뭐 배불리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이고 저는 실제로 내면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있는 봅니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7월 20일에 대구 외 지역 밀란 발언이라고 해서요. 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했기에 잡혔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질서 있는 처치가 안 되고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또 밀란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해명 중에 내가 밀란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더더욱 화제가 됐던 7월 27일에 이한열 앞 부마 항쟁 발언. 이거는 실시간으로 봤어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옆에 장재원이랑 콜라보로 이건 뭐 구리다기보다는 역사의식 부재. 부재로 보고 넘어가면 8월 2일에 페미니즘 발언으로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 아유, 할 말 하한입니다. 8월 2일에 부동산 세금 발언.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니라면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이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8월 4일에 후쿠시마 방사능 발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뭐 요 기사 나온 시점에선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말 할 때마다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기반으로 새로운 기반으로 삼았던 20, 30이 이런 말들에 좀 많이 실망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감히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이런 수많은 어록들 중에서? 근데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네. 가장 충격적인 게 그 120시간 발언이었고요. 대단하지 미쳤나? 않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계산해봤더니 쉬지 않고 일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일하면은 하루에 24시간씩 일하는 거고 자지 말아야 돼. 7일 내내 일하면 하루에 뭐 17시간 일하고 뭐 17시간 일해봤니? 그런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5일 내내 20시간씩 일하고 6일째 죽음 뭐 이런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지난번에도 이거는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 사람 뭐 의도는 알죠. 네, 상위의 이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필요한 만큼 돈을 받고 뭐 그렇게 해줘라라는 생각을 한 건데 뭐 그 생각이
잘 먹힐 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전에 말한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근데 그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의 이제 사람들에게 120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갑자기 뭔가 그래도 그 뭔가 시민층으로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프롤레타리아로 떨어져라 약간 이런 느낌 좀 들었어요. 그 정도면 프로레탈리아도 아니고 그냥 아니, 노예 가축이죠. 노예 시비는. 너희는 가축이다라고 선언한 그 거랑 옛날에 마찬가지. 그 있잖아요. 그 남미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농장에서 네네네. 애니깽 애니깽 되라는 느낌이었어요. 반쯤 노예 노동자. 물론 그 맥락상 어떤 의도로 말한지 알겠지만 그냥 그 발언이 비유적이든 메타포든 아니든 나왔다는 자체가 좀 이 시대에 안 맞는 사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꽤 높은 자리 그 전에서도 뭐 고위 검사였겠죠. 계속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말하면은 주변에는 그러네요 맞습니다 해주는 사람도 출판사 있었고. 사장님처럼. 네, 그러니까 그 출판사 사장님처럼. 아니 사람 그러면 그냥 사장하면 돼. 이렇게 그죠? 거느리면서 자기 개똥처럼 말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약간 이게 딱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철수랑 또 안철수 씨.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네. 어쨌거나 그 얘기 좀 합시다. 애국가 얘기. 아 이제 애국가 얘기요. 그게 활용 정정이잖아요. 잠깐만 정점 아닌가요? 정점. 네. 활용 정점 얘기 직접 한번 소개해 보시죠. 어떤 그래요? 경우였죠, 이게? 워낙 다들 아니까 사실 말 안 해도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최재형 씨, 전 감사원장이신가요, 이분이? 네. 네, 최재형 씨가 역시 대선 주자로 나섰는데, 네, 이분이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는 그런. 심지어 4절까지. 네, 사절까지 뭐 제창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유출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마음으로. 네,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뭐 온갖 가족들 다 며느리까지 다 자발적으로 애국가를 사절까지 제창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죠. 네. 네, 이걸 자랑이라고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필하려고 올린 거죠. 이 사건을 동물로 표현하자면 개구리다. 개구리 왜? 개구리다고요. 아, 왜? 힘들다 오랜만에 왔네. 자, 요거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요 사건 딱 봤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개구리다? 오. 괜찮아. 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 분이시고 근데 아직도 약간 그 개발도상국 마인드? 그 마인드 살짝 있거든요. 그 개발주의 혹은 국가주의 약간 이런 마인드. 새마을운동? 네, 그런 마인드 있으시거든요. 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거는 잘못됐고 개구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쨌든 말했잖아. 아니 직접 대놓고 면전하되고 면전에 내리고 네, 얘기하는. 그 모든 생각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그런 생각들을 그거는 진짜 구린 거야라고 이렇게 대놓고 딱 말하기에는 어쨌든 그 80년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간을 건너오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데는 좀 마음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2021년에 2021년 맞죠? 네. 2021년에 그것도 며느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애국가를 부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사진을 공개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는 그분의 어떤 기저에 지금 말한 어떤 국가주의라던가 그 개발도상국 마인드, 개발주의라던가 약간 이런 되게 해묵은 옛날 논리를 본인이 탑재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방향이 옳든 아니든 미래를 보면서 가야지. 근데 과거로 회귀하는 진짜 딱질색인데 그냥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옛날 역시 인생이 묻어나는. 예, 옛날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그런 지향점 그대로 갖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게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애국가를 부르는 당시에는 국제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구렸다. 배경에는 저런 게 있겠죠. 이제 뭐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극보수 세력을 자기가 이제 포용하고 그 표를 받아서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라는 배경이 있었겠지만 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계산. 예, 정치적 계산도 없었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런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면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계산이 아니라 그냥 이분의 삶이 그냥 그렇게 묻어나온 거면 그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이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이미 찍힌 사진이고 그렇게 하고 다니던 건데요. 이런 게 진짜 저는 엽기적이라는 말까지 좀 되게 쓰고. 위험한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위험하듯이. 그분이 그냥 검사장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요. 최재형 씨도 그냥 감사원장이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데 대통령이라는 건 어쨌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미래를 향한. 네, 이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턴해서 회귀하자는 건데 이미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회귀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봤잖아요. 이명박 때도 회개했죠.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진영을 떠나서 그 진영도 생각이 있다면 어쨌든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서 그게 이미지든 실제든 아니든 이준석이 각광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더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좀 바뀌고 그 당도? 그러면은 그 대통령 후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른 기사들 중에 보니까 비판이 거세지자 친야권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본 있는 집안은 저렇게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단다.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정서다. 설날 모임에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않으면 졸지에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하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저거 구리다. 너무 구려. 무슨 애국가를 설날에 왜 애국가를 가슴에 손 올리고 저거를 해야 돼?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다듬어줘도 바뀔 수 없는 이 사람의 삶 같은 어떤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이게 정치로 어떤 대통령의 자리에서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게 역행하게 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거라는 두려움까지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는데? 몰라요. 부정선거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 주장하고 있고 팬데믹 때 삽질하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의 퀴아노는 아직도 평형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지금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네, 뭐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찍은 거다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른 거다 뭐 그렇게 또 성명을 냈어요. 성명이 또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해명을 한 거겠죠. 네네 네. 일종의 해명을 한 거. 해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도 이제 욕을 먹어서. 분위기 자체가 며느들이 좋아서 했겠냐.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했더니 며느리들이 이제 아니다 우리도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다. 아니 그런 거면 인정해. 가가지고 아버님 저희가 애국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아버님 저희는 애국가 꼭 부르고 싶습니다. 불러야 되겠어요. 약간 이렇게 했으면 인정. 아니 뭐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이 있는데. 집안에는 그런 분들만 다 모였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의 나라로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구린 광경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더없이 듭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발언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선거 시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것도 구렸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계속 개랑 사진 찍어서 올려요. 개? 예, 지네 집 개랑. 아하. 너무 역겨워요. 그 애완 인구를 노린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노렸다기보다 그 뭔가 소탈하고 친근한 아하. 이미지를 꾸며내고 싶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맨 처음에 페북 페이지 만들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성렬이 형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개 올렸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보좌관들이나 밑에 이제 수행원들이 해주겠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이거를 희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걔는 싫어하는 티가 역력히 나는데 옆에다 얼굴 갖다 대고 찍고 나는 소탈해, 걔도 사랑해,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막 그게 너무 구리더라고요. 너무 결국 구리다가 맞는 거죠. 진짜 네. 구리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게 보이는데 이런 척하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꾸며내려는 그 억지스러움이 진짜. 그러네. 아니,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으면 그 유기견 구조 운동을 하던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사진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도 없고 아무튼 후보는 이미지로 어필하지만 그 사람의 이미지는 결국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팀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안 어울리는 이미지를 골랐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그게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르는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주변에 다 그러니까 검사 인맥하고 뭐 거의 뭐 아하. 저기 조중동 그 기자 인맥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말에 대한 논란이 하도 커지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레드 팀이라고 이제 이분의 언행을 관리해 주는 팀이 또 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 만들었어야겠죠. 아예 이제 링 위에 올라서니까 맷집이 좀 드러난다거나 해야 될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적나라하게 좀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불쾌한 그 꼰대 그 안에 있던 꼰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던. 근데 윤석열 얘기하니까 또 한 분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야? 그 한때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반기문. 방기훈. 자기가 턱받이 하던 아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 정말 그분도 못지않게 구렸는데 금방 사라져서. 네. 두 분 다 좀 그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스피어 타이어 모르듯이 생활 경험이 참 없으신 분들. 아니 뭐 맞아요. 스페어 타이어는 본인이 이제 손해를 보신 거니까요. 15만 원. 네, 오늘 여기쯤에서 지금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좋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좋은 일을 할 정치인, 우린들은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던지는 말 하나하나 말 그대로 실언일 수 있고 잘못된 컨텐츠나 뭐 잘못된 보좌관의 실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 오히려 잘 계산돼서 써여진 연설문보다도 인간의 본성을 좀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뽑든 안 뽑든 간에 최소한 구리지는 않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네, 많이 억누르셨죠. 쌍욕을 할까 봐서. 1도 안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걸 막 억지로 꾸미지 말고 난 이런 사람하고 이런 생각해. 내 정책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억지로 무슨 나 애호가 하는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꾸며서 보여주려는 거 없이 그냥 자기가 할 거 안 할 거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만 딱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저는 애국가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구렸어. 그분 그 자체의 모습으로 구렸어. 그러니까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부르든 말든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보여줘서 뭔가의 정치적인 계산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정치적인 계산이잖아요. 굳이 보여주는 거. 사진을 공개한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 밈이라는 건 그 본인이 만드는 거 아니다. 네. 그렇죠. 그냥 대중이 만드는 거지. 밈을 자기가 만들어서 히트치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네, 아싸라비아 오늘 정치인들의 구림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주엔 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